아파트 전국 동시 세일, 에어컨 등 최고 30% 할인, 인기 소형가전 최고 50% 할인, 이사 혼수 고객께는 최고 50만 원 기프트카드도 드립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브리타니커 백과사전 24권을 하나의 바늘 끝에 기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박사의 예견이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세 기술의 대명사로 여겨져온 마이크로보다 1000배나 더 작은 10억분의 1m를 다루는 나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휴대폰 속에 웬만한 PC 하나를 통째로 옮겨놓을 수도 있고, 자동차 스스로 흠집이 난 곳을 메꾸기도 하며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 전기를 생산하는 창문을 만들 수도 있다. 소재는 물론 전기, 전자, 바이오, 환경,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나노 기술. 지금부터 그 10억분의 1m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최나나입니다. 여러분, 나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초기에는 그저 어려운 과학기술로만 여겨졌던 나노기술이 이제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에서부터 비누,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 제품에 응용되고 있는데요. 나노하면 단순히 작은 입자나 단위 정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선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오션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오늘은 흥미진진한 나노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1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과학계와 전자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대 사건이 있었다. 국내 연구진이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것. 연구진이 그래핀의 대량 생산 기술을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싣자마자 네이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각국 언론에 알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과연 그래핀이란 어떤 물질이길래 이처럼 세계 과학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것일까? 그래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연필 끝에 쓰이는 흑연, 그 흑연의 한 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그 한 층이 벗겨지면서 부드럽게 써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래핀이고, 그래서 그래핀은 불과 원자 한 층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계적 성질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고 전류를 구리보다도 100배 정도 많이 흐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리콘보다도 100배나 빠르게 전자가 움직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앞에 있는 물질이 지금 그래핀이잖아요. 말랑말랑하고 좀 고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물질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방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옆으로 당길 때는 잘 끊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도가 세면서도 또 부드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20%에서 이렇게 늘려도 되고 완전히 접어도 되고, 기존의 전극들은 이런 특성이 없었는데 바로 그래핀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플렉서블 전자기기에 응용성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은 저런 그래핀을 아주 조그만 크기로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새로 개발한 그 화학 증기 증착법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 센티미터, 수 인치가량의 크기로 만들 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핀은 지난 2004년 영국 연구진에 의해 처음 발견됐는데요. 그동안 과학자들의 계속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미터 크기 수준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등에 적용할 응용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공정을 발전시키면 그래핀을 원하는 크기대로 합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입는 컴퓨터, 팔찌 휴대폰, 접는 전자종이 등 영화 속에서나 보던 미래 전자기기를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모으는 것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투명전극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IT 제품에 폭넓게 쓰이는 터치스크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성 투명 필름이 필요한데, 필름의 원료가 되는 인듐의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그래핀 대량 양산 기술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휴대기기에 ITO라는 투명 전극이 쓰고 있습니다. 인듐 틴 옥사이드라는 건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대체 물질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래핀이 그런 투명 전극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물질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차세대 반도체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리콘의 기술은 점점 작게 만들다가 지금 한계에 와 있고 여러 가지 발열 문제라든가 소자의 속도 저하라든 문제가 있는데 그래핀은 그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조 7천억 원 규모였던 세계 투명 전극 시장은 2018년엔 22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인 만큼 그래핀 대량 생산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시장 선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초고속 나노 메모리부터 차세대 태양 전지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데 향후 이제 그린 에너지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태양 전지 분야가 크게 이제 활성화될 텐데 이러한 큰 산업 기반의 가장 중요한 원초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투명 정도막 소재를 저희가 개발을 함으로써 그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큰 기틀에 그 원초적인 기술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소재 하나가 향후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그래핀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노란 어떤 의미일까? 나노란 난쟁이란 뜻의 히라버 나누스에서 유래된 말로 본래는 작다는 의미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10억분의 1이라는 단위로 쓰인다.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볼 때 DNA의 분자 구조가 보이는 크기다. 따라서 나노 기술이란 나노미터 크기인 분자 또는 원자 수준에서 물질의 구조나 형상 등을 제어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든 나노미터 수준의 크기가 되면 물질의 특성이 크게 변한다는 사실. 물질이 나노 크기로 작아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표면적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화학적인 반응성이 또한 증가하게 되죠. 이런 현상을 이용하면 촉매나 태양전지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금덩어리가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나노메타 크기로 하면 빨간 색깔이 돼요. 이러한 성질의 변화나 새롭게 나타난 특성을 활용하는 것을 나노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나노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물건을 작게 만드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래핀의 사례처럼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개념의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과학자들은 나노기술 개발의 힌트를 자연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간혹 만화 속 주인공들이 우산 대용으로 쓰곤 했던 이 연잎에도 나노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연못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연꽃잎. 그런데 연잎엔 다른 식물의 잎사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진흙층이 쌓인 연못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결코 흙에 더럽혀지거나 물에 젖는 일이 없다는 것.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잎에 떨어진 빗방울이 잎을 적시지 못하고 동그랗게 뭉쳐져 주르륵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겉으론 매끈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미세하게 울퉁불퉁한 구조로 되어 있는 덕분에 물방울이 잎 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다는 것. 이른바 연잎의 자가 세정 효과다. 연잎의 표면은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돌기 때문에 빗물이 연잎에 퍼지지 않고 그냥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빗방울이 굴러떨어질 때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까지도 같이 갖고 굴러떨어지기 때문에 연잎이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로터스 효과라 부르는 연잎의 이러한 현상을 모방하면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나 오염을 예방하는 페인트, 때가 묻지 않는 옷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이와는 정반대의 원리로 연잎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에 나노 크기의 광촉매를 코팅하면 청소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끗해지는 자가 세정 능력을 발휘한다는데 그 유리의 한쪽 면에는 코팅제를 발랐고요. 또 다른 한쪽 면에는 코팅제를 바르지 않았는데요. 물을 뿌려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한번 뿌려볼까요? 네. 예. 일반 유리는 먼지와 빗물 등이 그대로 말라붙어 금세 더러워지지만
광촉매 코팅제를 뿌린 유리는 물방울이 유리 표면에 맺히지 않고 바로 흘러내리면서 먼지 같은 오염 물질도 같이 씻겨 내려가 표면이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촉매의 이제 주 원료가 이산화티타늄 TiO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물 외장재라든가 산업재 등에 적용이 되면은 그 친수 기능을 띠게 됩니다. 친수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수 기능과는 반대의 개념인데 물방울이 뭉쳐지는 기능을 반대로 퍼지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거나 물기가 묻을 때 그런 것들을 씻어 내려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이 기술은 이미 국내 도심의 몇몇 대형 빌딩에 적용되어 있는데 건물 외벽을 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리창 청소 시 발생되는 각종 유해 물질 발생도 억제할 수 있고 광촉매가 빛을 받아 생성한 활성산소가 대기 중의 오염 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 감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최근 국내 한 연구진은 도마뱀 발바닥의 원리를 이용해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나노 패치를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 개발하신 나노 패치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도마뱀 발바닥을 응용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어떤 원리로 접착력이 강한 건가요? 예. 실제로 그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보시면 그 수백만 개의 미세한 그 나노 돌기 털이 있는데요. 그런 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표면의 접착력이 최적화되어 있는데 그런 아주 미세한 털들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그런 강한 접착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주 얇은 필름 막처럼 생겼거든요. 네네. 근데 얼마나 접착력이 강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 나노 섬모로 만든 패치를 유리창에 붙인 뒤 힘껏 잡아당기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2kg이 넘는 무게를 견딜 수 있어 실제 도마뱀 발바닥보다 더 강력한 접착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접착력의 방향성이다. 수백만 개의 미세 섬모가 도마뱀 발바닥의 섬모처럼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의 접착면에만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반복해서 사용해도 접착력이 약해지지 않고 접착 표면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따라서 기존 접착제나 접착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나노 기술은 기존의 산업이나 기술과 결합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든다. 정부가 나노 융합 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노 기술은 IT 기술, 환경에너지 기술, 바이오 기술에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다 줄 기반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발될 나노 기술은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열어주게 될 것이고요. 또한 나노 기술은 화석 에너지 고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고 환경을 정화하고 건강한 삶과 생명 연장까지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나노 기술과의 융합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산업 분야는 IT 부문이다. 이미 은입자를 나노 크기로 잘라 코팅함으로써 살균 및 항균력을 높인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일반화되고 있고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나노 기술을 적용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그동안 반도체 공정 기술에서 마의 벽으로 인식되어 0.1 마이크론을 가뿐히 뛰어넘은 국내 한 전자회사는 최근 30나노급 32GB 모바일 낸드 플래시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64기가 이상 제품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는 모바일 기기의 내장형 저장 장치 용량이 웬만한 PC 용량과 맞먹게 된다는 뜻이다. 실리콘을 소자로 사용하는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는 64GB 이상의 고집적화에 한계가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생산 단가의 지속적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그 1000배 이상인 테라바이트급을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나노 기술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IT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IT와 나노 기술이 만나면 전자부품을 마치 신문 찍어내듯이 인쇄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일명 투명 전자잉크를 개발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대형 쿨링룸 안에 마련된 생산 라인에선 반짝이는 회로선이 투명한 기판 위에 인쇄되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나노 크기 수준의 은이 녹아있는 전자잉크를 이용해 회로를 인쇄하면 회로 기판이 되고 전자태그에 인쇄하면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원하는 회로 모양을 프린팅한 후 열을 가해 건조시키기만 하면 전자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잉크는 특수한 잉크입니다. 즉 잉크 속에 보존성,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크는 인쇄를 하게 되면은 나노 입자보다 더 적은 아주 그 미세한 그 분자 상태의 그 어떤 클러스라는 화합물이 인쇄를 하면서 나중에 결국적으로는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나노 입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금속 배선이 돼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도 전자잉크가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네.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전자 부품을 만들 때 기존까지 이제 그 제조 공정을 살펴보면은 전체 그 도전성이 띄우는 그 어떤 그 플레이트에 원하는 데만 그 남겨놓고 다 벗기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이게 친환경적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공정은 바로 원하는 부분만 프린팅해서 만드는 게 이제 큰 공정적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정보다 공정 시간과 원가가 절감되고 구리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대면적,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이 공법은 지난 4월 유럽의 인쇄전자 분야 권위기관으로부터 인쇄전자 생산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쇄전자 분야는 20년 후 시장 규모가 무려 3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성이 큰 산업. 이 업체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인쇄 회로 기판을 양산함으로써 그 거대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전기, 전자 분야와 함께 나노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유력한 분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다. 예를 들어 차량용 페인트에 나노 입자를 분산하여 도색하면 차량 표면에 긁힌 흔적이나 흠집을 자동으로 복원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현재 한 일본 자동차 업체가 이와 비슷한 기술을 개발, 고급 승용차에 적용하고 있는데 여름이면 1시간 이내에 자기 재생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고분자 재료에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카 입자를 분산시키면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의 범퍼를 제작할 수 있고 자체나 내부 부품에 나노 금속 복합 소재를 사용하면 가벼우면서도 강도 높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연료를 적게 쓰고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자동차 제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는 범퍼나 크랭크 샤프트 같은 부품에 나노 복합 소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엔진 블럭과 같은 아주 주요 부품에 탄소 나노 튜브가 복합된 알루미늄 재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차체 자체를 나노 결정립을 갖는 초고강도의 초경량 재료로 교체하려는 시도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나노기술이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자동차 부품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고 독일의 한 시장 조사기관은 2004년 86억 달러였던 자동차 분야의 나노기술 시장이 2015년엔 약 1,4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능성 표면 재료, 높은 강도와 경량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차체와 내부 부품, 고효율 타이어에 이르기까지 무공해와 고연비, 고성능의 미래형 자동차를 나노기술 발전이 주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나노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제품을 개선, 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나노융합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오는 2015년이면 2조 9,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장 조사기관들의 전망. 또 향후 5년간 IT부터 바이오, 일반 제품에 이르기까지 나노기술이 폭넓게 응용돼 1,0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면서
세계 각국은 정부의 투자 확대와 민간 경쟁 촉진을 통해 신시장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01년 NT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8년간 R&D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것을 비롯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등에 총 2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해 나노 융합 산업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앞으로는 나노 물질의 단순 응용이나 제조에 머물렀던 기존의 산업 구조를 나노 소재, 장비, 에너지, 바이오 메디컬 등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전환시켜 나감으로써 2015년 세계 나노 산업 시장의 15%를 점유하는 나노 융합 산업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성장의 에너지를 나노에서 찾겠다는 뜻이다. 나노 기술은 기존의 기술력과 융합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여러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배양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 에너지 분야 역시 나노 기술과 만나 주목할 만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4세대 태양전지라 할 수 있는 투명 컬러 염료 감응 태양전지를 만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찾았습니다. 염료 감응 태양전지는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듯 색을 입힌 투명한 유리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원리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데요. 염료 감응 태양전지 안에는 20나노미터 정도 크기의 나노 금속 산화물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염료가 흡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염료가 빛을 받으면은 전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된 전자가 나노금속 산화물로 전달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염료 감응 태양전지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현장에서 이 전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좀 보여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꼭 태양빛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시광선을 받으면 전자를 방출하는 염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이면 실내외 어디서든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기존 태양전지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서 에너지 변환 효율은 약 2분의 1 정도지만은 제조 가격이 3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태양전지입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명하고 또한 이제 컬러풀한 그런 특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해서 옥상에 주로 설치했던 기존 태양전지와 달리 일반 유리창에 필름 형태로 부착할 수 있는 데다가 다양한 염료를 이용해 건물 유리 외벽에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술은 국내 한 업체로 이전돼 향후 2, 3년 안에 창호와 선루프 등 다양한 응용 제품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경북 구미의 한 대학교. 이곳에는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흔들기만 해도 전기를 발생시키는 나노 소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원리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일까? 원리 자체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압전 특성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압전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 기계적인 힘을 가했을 때 기계적인 힘이 전기적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널리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압전 물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전압값은 큰데 이 물질 자체가 부도체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전력값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가 개발했던 나노전력 발전 소재의 경우는 산화아연이라고 하는 재밌는 물질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산화아연은 압전 특성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전압뿐만 아니라 전류를 동시에 추출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 이 소재를 휴대폰 화면에 장착할 경우 손가락으로 누르는 위치에서 전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는 휴대폰을 개발할 수 있고 바람이나 조류의 자극을 받아도 전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린 에너지 장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최소 5년 후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흐름, 그다음에 좀 출력이 한 1000W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때문에 독일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는 이 연구 결과를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출판되어야 할 논문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노 기술 경쟁력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이들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중국, 러시아 등 후발 주자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기반 기술 축적과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 나노기술 국제 경쟁력은 세계 4위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에 우리나라 나노 분야 논문 발표 수가 세계 4위, 또 2007년도 미국 특허 등록 수가 세계 2위, 이런 높은 위상을 갖게 되었죠. 이 나노 기술은 단지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기술이 아니고 IT라든가 BT라든가 ET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모든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나노기술 관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나노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한계에 부딪힌 제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줄 나노혁명.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수요 중심의 기술 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나노융합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 기술로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의 신수종 캐시카우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나노기술과 함께 소프트웨어, 로봇 산업을 국가 신산업의 3대 축으로 삼고 미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을 잇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운다는 셈이죠. 이제 1억 분의 1m라는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룬 나노 기술이 우리의 생활, 나아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다 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